박정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. 네,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시의 국회의원 박정입니다. 권진원 원장님, 네, 네, 우리나라 컨텐츠 수출에서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 정도 되죠? 네 그렇습니다. 네, 그래서 2018년 통계가 있는데 보니까 7조 3천억 정도에 해당해요. 네, 네, 잘하신 것도 있어요. 보니까 쭉 해갖고서는 최근 4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이 21.2% 전체적인 증가가 됐고요. 컨텐츠 산업으로는 연평균 16.2% 증가했네요. 네 그렇습니다. 네,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는데요. 그 게임의 중요한 걸 잘 아시죠? 네, 네,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게임 산업에 대해서 종주국이다, e스포츠도 그렇고 그런데 결국은 지금까지 잘하신 거 말고 앞으로 더 잘해야 되는 문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. 네, 지금 뭐 이미 신문에 보도자료 보셨겠지만 해외에서 한국 게임에 대한 관심이 많죠. 네 그렇습니다. 근데 왜 해외 업체들하고의 연결이 부진한 이런 통계가 있어요. 네, 예. 그러니까 결국은 해외망을 우리가 직접 개척하는 것도 있지만 그 나라에서의 업자들이 결국은 유통망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텐데 아쉽다는 소리는 많이 해요. 우리 이 한국의 게임 업체들을 직접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고 있다. 중소기업들은 또 그거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잖아요. 네, 예,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? 네 의원님 지에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. 예, 그래서 방법적으로 우리 세종학당하고 그 해외문화 홍보원도 있어요. 그런 데서의 한글을 가르칠 때, 한국 문화를 가르칠 때 이 K-팝이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게임에 대한 것들도 그런 그 협조를 구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그러면 더 훨씬 더 이게 더 게임이 퍼져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. 예,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그 문화 콘텐츠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. 한류 확산을 위해서. 그래서 특히나 국제협력, 문화 콘텐츠 국제협력하고 수출 기반 조성에 323억 원의 예산이 있거든요. 네, 이거를 게임 분야하고 연계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. 자체 예산을 만들기 힘들다면 자체 예산 만들 수 있으면 만드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그 우리 웹툰 우리 전문가 우리 유정주 의원님 계시지만 다음 우리가 K-팝, K-드라마 이런 거 해서 쭉 한류를 퍼뜨리고 있는데 웹툰 시장이 다음에 한류에 대한 게 돼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분야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. 비대면이 일상화되죠. 네네. 그래서 이 게임뿐만 아니라 이 웹툰이라는 형태를 계속적으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는데 웹툰은 이제 그 자체도 매력적이지만 이게 결국은 영화나 드라마로 확장이 돼서 원천 IP로 쓰이는 거죠. 네 네, 그렇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더 중요하고요. 실제로 미국에서 그 통계를 보니까 네이버 웹툰이 한 달에 한 800억 정도 벌어서 1년에 한 1조 매출을 올릴 상황이고요. 또 일본에서는 카카오가 운영하는 피코마가 현재마켓에서 지금 매출 1위를 달성했어요. 네, 우리 그 한번 그런데 문제는 현재 웹툰을 포함한 만화 콘텐츠의 수출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? 지금 저희 원에서는 웹툰하고 만화를 이렇게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고요. 아니 같이 해서 국내 시장은 한 4조 원 가까이 됩니다. 아니 수출에 우리는 지금 외국에서 돈 버는 거 얘기하잖아요. 0.4%예요. 네네. 0.4%. 네, 예, 0.4%인데 결국은 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면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. 이게 이제 0.4%긴 하지만 연평균 증가율이 15%니까 시장이 계속 커질 수 있는 거죠. 네, 기존에는 출간물에 의한 만화 시장이었다면 이제 웹툰 시장을 가고 있는데 거기 웹툰 시장 중에서 미국에서 우리 라인 웹툰이라든지 레진 코믹스가 전체 웹툰 분야 수익의 49%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고요. 순 이용자는 70%를 차지하고 있어요. 또 인도네시아에서는 85%. 순 이용자도 3분의 2고요. 태국에서도 50% 이상. 이렇게 결국은 새로운 시장. 우리가 블루오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레드오션보다는 블루오션에서 이렇게 우리가 종주국처럼 비슷하게 됐어요. 그러면 컨진원에서는 이거에 대한 거를 계속 더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특히나 플랫폼 이런 것들을 플랫폼을 만들면 그러니까 우리 알리바바가 플랫폼 만들어서 결국은 그 물건들을 중소기업 물건들을 중국에서 많이 파는 것처럼에
웹툰에 대한 플랫폼을 우리가 제일 큰 시장을 우리가 갖게 되면 거기에 우리의 만화들이 웹툰들이 많이 올라가겠죠. 그죠? 네, 그렇습니다. 네, 그래서 그 방향으로 앞으로는 좀 우리 컨진원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지금 현재도 저희가 웹툰 산업의 성장 속도에 맞춰서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해외에서 우리 웹툰들이 유통될 수 있는 플랫폼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해외로 우리 판권들을 IP들을 판매할 수 있는 웹툰 에이전시들 양성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저희 컨진원 사업입니다. 네, 그거를 앞으로도 우리 제3의 한류 정도 되게 더 노력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. 우리 그 컨텐츠 산업이 직접 수출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유발 사업을 하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다른 산업의 동반 성장까지 이끌어내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통계들은 뭐 다른 말 드릴 것도 없이 뭐 부가가치 유발 개수가 제조업에 비해서 1.6배고 또 문화상품 100달러 수출하면 소비자 수출 230달러를 견인한다 이런 통계들이 많이 있어요. 네. 네, 잘 아시죠? 그래서 네. 그러면은 원장님 생각엔 코로나19 상황에서 컨텐츠 사업이 이익을 보겠어요? 이익을 못 보겠어요? 코로나 상황에서는 일부 장르들은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고요. 또 뭐 영화나 또 공연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손실을 예상합니다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당장은 이게 온라인 이용이 급증하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불투명한 사업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를 못 하다 보니까 더 영세한 사업들, 영세한 기업들은 유지가 어렵고 그래서 컨텐츠 양이 줄어들면 결국은 이 시장이 어려워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. 우리나라 특히 92%가 지금 10인 미만의 영세 기업이잖아요. 그래서 제작 환경이 안 좋아지면 다 무너지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OTT나 디즈니처럼 이렇게 컨텐츠 기업이 글로벌 기업들이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어요.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글로벌 플랫폼의 세계적 영향력 확대로 우리 산업들이 죽을 수 있다. 그래서 당장 이것이 뭐 컨텐츠 산업의 부분적으로는 이익이고 부분적으로는 이익이 아닌데 그래서 지금처럼의 똑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. 존경하는 이달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의 미래 비전을 이제 다시 만드셔야 되는데요. 이제 이런 코로나19 시대 이후에 상황에 맞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인재 양성이 아직도 부족하다. 그동안 210억을 쓰셔서 인재 양성을 하고 있지만 더 체계적인 인재들이 더 양성돼야 되고요. 두 번째는 국가 연구개발비가 0.3%밖에 안 돼요. 문화기술 분야에. 그래서 이런 것들을 R&D를 더 많이 확보하셔라. 이거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요. 이게 결국은 창의산업이라 예산이 끊기면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작은 기업들, 소규모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작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. 이 제조업에서는 이런 게 많거든요. 기기를 공동으로 쓰게 하고 공과장비를 중소기업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걸 만들어서 실험이나 그 제품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요. 그런 것처럼 우리 편진원도 소기업들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작 환경에 대한 걸 신경 써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.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좀 해주세요. 예,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요. 또 실제적으로 우리 콘텐츠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사업들을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박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.